예, 40대 접어드니까 다르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40세가 넘어서면요, 1년의 신체 나이가 1.5세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신체 나이는 한 3년 정도 더 많이 노화가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건강제, 보양식,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전혀 관심 없는 아이들인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영양제, 건강식, 뭐 보양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무분별하게 식약품을 이렇게 남용하는 거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몸이 오늘 좀 허한 것 같다,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런 보신식품을 찾게 됩니다. 네. 이 보신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우리 보신식품을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로 나와 있나요? 예, 우리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하고 오래 살고 싶어서 온갖 보신식품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59세의 나이로 이렇게 사망하였습니다. 예, 우리 보시면 세종대왕은 당뇨로 54세에 사망했고 한글을 만들었을 때 이미 당뇨로 인한 실명으로 한글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예.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도 47세밖에 안 되고 27명 전부 다 병자였습니다. 태조, 정정, 태종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세종, 숙종은 당뇨병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드셨으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악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신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영양이 과다가 됩니다. 우리 지방이나 이런 게 섭취가 많아지면 피하 지방에 이렇게 지방이 쌓입니다. 창고 역할로. 근데 그 창고가 다 차면 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간에 가서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거를 우리 지방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도 다 차면 이제 이게 근육에 가서 쌓입니다. 지방이 근육에 쌓인 거를 뭐라고 할까요? 지방이 근육에 쌓인다. 예, 꽃등심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이런 근육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예. 쓸 수가 없고 피곤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보신식품을 먹게 되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신 영양 과다로 인해서 나중에 동맥경화로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노년기에 특히 신경 써서 검진받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검진의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본인의 정해진 수명보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그 원인들을 다 걸러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우울증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발생 확률은 만약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40% 가까이 이렇게 암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상 부분의 위내시경 사진이시고요. 네. 이건 진행성 위암의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돼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80%입니다. 몇 기쯤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요거 그림만 봐서는 3기 이상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건 조기 위암의 그림이고요. 이게 어느 게 암일까요? 언뜻 봐서는 이 우측 하단 쪽에 뭔가 네. 볼록한 부분이 있어서. 예. 요거 전부 다 위암입니다. 오. 정말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발견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기 위암이 발견되면 요즘에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배를 열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해서 98% 정도 완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예. 그래서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매년 2년마다 꼭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빨리 먹는 습관이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위에서는 하루 1.5에서 2.5리터 정도가 만들어지고 췌장에서는 1리터, 장에서는 한 3리터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소화액을 만드는데 이 소화액을 만들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빨리 먹으면은 이 소화액을 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나 췌장이나 장에 이렇게 암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폐암은 그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걸렸다 하면 돌아가시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렇게 생긴 암이고요. 우리 폐암은 사망률이 1이고
우리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는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설량 CT라고 해서 네. 우리 방사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CT로 아마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암, 예. 대장암은 우리 2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제일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두 번째고요. 우리나라 음식이 다 서구화되고 또 술도 좀 드시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4위에 대장암 발생률 4위에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대장암은 이런 서구화된 음식이나 또 술 이런 게 영향을 주고 또 담배나 이런 것도 좀 위험 연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 대장암은 바로 대장암이 되는 게 아니라 용종이 되었다가 이렇게 암이 되기 때문에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제거하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종을 발견하면 제거를 합니다. 만약 이게 운이 없으면 나중에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암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간암은 아무나한테 생기지 않습니다. 비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거나 또 술을 뭐 한 2병씩 한 10년 정도 매일 드셨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생기는데요. 우리 비형 간염은 비형 간염 접종함으로써 이렇게 간암을 아주 유의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꼭 비형 간염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1위입니다. 이 갑상선 암은 초음파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만약 암이 의심이 되면 주사기로 이렇게 찔러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 엉덩이 주사 맞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통증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받으면은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걸 본다든지, 그다음에 그 진단 의사 선생님의 그 종합 소견, 이 부분만 이렇게 보통 많이들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단어들요. 네. 뭐 정상 A, 정상 B, 뭐 의심 질환 등등한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뭐 정상 A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정상 B는 정상과 어떤 질병의 중간 정도 단계로 이건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좀 교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의심된다 이런 거는 진짜 뭔가 질환이 있어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셔야 되거나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질환자 이런 분들은 뭐 알다시피 이미 뭐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건강검진 결과 나오면 꼭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처럼 참 초조해지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 약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다른 사람들 다 먹으니까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평생 약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또 일부 약제들은요. 우울감을 또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원장님, 이런 약들, 이런 건강 상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우리 건강검진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우리 뭐 당뇨병은 알다시피 어떤 포도당이 혈관 속에 많이 올라가서 우리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파이프 수도관 안에 그냥 물이 흐르는 거하고 설탕물이 흐르는 거하고 어디가 더 잘 막힐지 생각해 보면 아마 식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진단은 뭐 이런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당뇨병의 혈관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만약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고 또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또 이런 발이나 발끝에나 이런 데 혈관이 막히면 우리 말초혈관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우리 그 콜레스테롤, 이게 혈관 안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뚱뚱한 사람도 피 검사를 해보면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하 지방이 많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피 검사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많으면 많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그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많으면 많을수록
심혈관계 합병증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심혈관계 질환 검사는 뭐 심전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 불량품이 있는지 검사할 때 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몇 개만 뽑아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혈관, 우리 심장에서 내려가는 그 혈관을 이제 경동맥을 뽑아서 여기에 동맥 경화가 있는지 초음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쪽에 정상적인 그 혈관은 이렇게 그 혈관이 두꺼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맥 경화가 생긴 부분은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게 전신에 아마 동맥 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MRI 같은 걸 찍어서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나이에 비해서 좀 그래도 젊으시네요. 신체 나이는 젊으시네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다들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웰에이징 반대로 이제 노화를 좀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 일정 부분은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그 식단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서 섬유질이 많은 야채 같은 것들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끊지 않고 장수하기를 바라시는 거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술을 좀 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소주를 비유하면 소주 한 병은 칼로리가 한 510칼로리 정도 됩니다. 라면 한 봉지 칼로리가 얼마일까요? 네, 500, 600 정도.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소주 한 병 드시면 라면 하나 더 먹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술을 하루에 조금씩 드시면 심혈관계에 뭐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전에 포도주 같은 걸 드시면 이렇게 심혈관계에 이점이 있다고 그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논문이 조작된 걸로 나와서 지금은 이거는 다시 저희가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논란이 종결될 때까지는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 OX 퀴즈 할 때 무조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봤는데요. 준비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정리 운동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한 40분에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앉아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근데 항상 등을 펴고 앉으셨습니다. 움직이진 않고 있어도 등을 펴시면 등 근육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에너지를 소모하고 거기에서 좋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 근력 운동 중에 한 예로 우리 스쿼트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92세 할머니신데 70세부터 스트레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병장수라고 하지 않고 일병장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왜인가요? 이렇게 고혈압이 하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식습관도 바꾸고 또 우리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병이 보통 빨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차라리 병이 하나 있어서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일병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스트레스가 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로 인지 안 하면 또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일행 능률이 좀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적당히 스트레스 있을 때 가장 일의 능률이 높고 사실은 사람의 수명도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약간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모로 이 안티 에이징, 웰 에이징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행복한 노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그 공통의 목표 하나쯤은 세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조금 말씀드린 게 다 조금 원론적인 것들이라서 이제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건조기 노화를 방법은 아까 우리 학이나 새 같은 그런 유형의 장수를 하는 게 저희가 목표라고 했는데요. 예.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복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좀 배도 고파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위에서나 장에서 아까 소화액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줄여보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등 바로 펴기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등을 쭉 바로 펴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위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좀 추위를 느끼고 해야지 에너지로 열도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냉탕 같은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보다 오래 지긋하게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30초간 보폭을 작게 해서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좀 숨이 차시겠죠. 그러면 다시 좀 천천히 걷습니다. 1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맥박이 고를 때까지 1분 걷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0초간 빨리 뜁니다. 그리고 다시 1분 동안 걷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고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된다는 말은 아까 공장도 분량률이 10개 만들면 뭐 한 개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나와서 활성산소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세로 가는 길은 불로장생초 같은 건 없고요. 또 우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혈압이나 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목표를 정해놓고 매년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말고사처럼 검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검사를 해서 조기 암 발견을 해서 치료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유 있고 느긋하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에스키모 사회에서는요, 이 화가 난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면서 화를 푸는 그런 생활 습관이 또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화가 풀린 지점을 표시하면서 네. 내가 그 표시한 지점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표시해서 보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고도 하는군요. 네. 자, 삶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도 건강검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잘 표시해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내과 전문의 최선규 원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